자, 금강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스님들 법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유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이라는 것이 인제 금강경에서 모습상자로 되어 있죠. 원래 번역은 생각상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한문으로는 더 어울립니다. 근데 인제 유마경에서 쿠마라지바가 생각상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는 유독 모습상자로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했을 때 아무래도 의도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무하라지바가 한문 실력이 16년 동안 끌려다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문 실력이 그렇게 뭐 어 초보적 내지는 아주 유려한 한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상자, 모습상자 구분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왜 모습상자로 했을까?' 했을 때 상자를 이거 이유는 또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상자 앞에 심자, 마음 심자 붙이면은 심상,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 여러분들은 마음의 모습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탐 탐진 씨는 너무 개념적이죠. 여러분들 마음의 모습 했을 때 심상 했을 때. 이제 요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불교가 마음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마음의 모습 했을 때 마음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면 형태잖아. 형태로 따지면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구조,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 때는 심의식 이렇게 바라보요. 마음심자, 그다음에 뜻의자, 알식자 있습니다. 마음심자, 심 한문으로 안 적어도 돼요. 그죠? 한문이든 뭐든 다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되잖아. 뜻은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한글로 심 적어 놓고 의 적어 놓고 식 적어 놓으면 됩니다. 심의식 이렇게 마음의 구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심이라는 게 이제 찌따지. 찌따. 의라는 게 마나스. 그다음에 식이라는 게 비즈나냐. 비즈나냐.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죠. 음. 근데 인제 심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음 심자라 마음이라고 이제 새기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찌따를 갖다가 인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집기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기.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 집기. 그다음에 의, 마나스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사량 이렇게 사량. 생각상자 그다음에 헤아릴 양자 양. 우리가 뭐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헤아릴 양자. 생각상 타자 헤아릴 양 사량 이렇게 번역하고 식 이걸 요즘은 뭐 많이 쓰는 대로 뭐 인식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이 식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분별 이렇게 써요. 분 요렇게 인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불교의 가장 마음을 바라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예 식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기라는 것은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니까 많은 기억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그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 정보들 취합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치사하는 것을 갖다가 아직 선택까지는 안 하고 치사하는 것을 우리는 사량이라 그럽니다. 치사라는 것은 가졌다가도 버렸다가도 하는 것들, 치사. 그 사량, 생각이라는 게 뭐야? 생각이라는 게 우리 의미로 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
마음에 정보가 있죠. 정보가 있으면 내가 나라를 봤어. 나라를 봤으면은 나라인이 어제 입고 온 하고 오늘 입고 온 옷이 다르다면은 나는 뭐야? 오늘 입고 온 옷을 오늘 입고 온 걸로만 봐. 그러면 어제 그저께 쭉 해서 다른 것으로 할 때 '오늘은 옷이 예 잘 어울리네.'라고 했을 때 많은 정보를 취사하겠지. 근데 '잘 어울리네.'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취사하는 것을 우리는 표상작용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개념화, 이미지화 내지는 그것을 사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량.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기억 정보들이 있죠. 그 기억 정보들 나는 생각을 하겠지.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죠. 그걸 사량이라 그래. 그러면 식 했을 때는 그 정보들을 취사해서 선택했지. 요렇게 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식. 이렇게. 그때그때 인식하는 것을 식. 마음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심, 의, 식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 뭐 본마음, 본성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거는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은 본성은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 언어로 상정해 놨지 본성을 보여줄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 야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게 원래 있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후천적으로 생겼을까? 사람이 살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양심이지 양심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쪽 이야기를 하면은 인제 불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 근데 불교에서 보자면은 여기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상이라고 했을 때는 모습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떤 상으로 나와서 금강경에서는 상이 집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상에 집착하지 마라 본문에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상에 집착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상이 구조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심, 의, 식 이렇게 돼요. 심, 의, 식. 자, 여러분 이제 심이 커요? 이가 커요? 식이 커요? 이래 보면 우리가 단순히 심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많은 사람들이 심은 심층에 있고 어? 그다음에 의는 심층 위에 있고 이게 중층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식은 표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식이라는 것은 안이빛을 신의 정보도 식에 일어나지. 자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표층에 있고 의라는 것이 마나스는 유식의 입장에서 말라식 내가 중층에 있고 그다음에 저 안에 심이라는 것은 심층에 있는 거야. 기억 정보니까.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층을 나누는데 예 그렇게 층을 나눌 수 있으면 불교가 쉽죠. 왜냐하면 심층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 심층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경하는 늦게 시작해도 꼭 늦게 오냐? 불 불가사의야. 괜찮아. 인제 시작한 지 뭐 5 분도 안 됐으니까. 자 보세요. 우주가 빅뱅을 했다 그러잖아. 빅뱅을 하면 뻥 하고 터졌다는 이야기거든. 뻥 하고 터졌으면은 터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터질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큰 우주의 태어와 같은 우주의 빈 공간에서 뻥 터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사람들이 보통 터졌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우주는 예 빅뱅 할 때는 그 우주가 우주의 전체입니다. 우주 밖에는요. 상정이 돼요 안 돼요? 상정할 수가 없어요. 우주 밖을 상정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요. 우리가 관측 불가야.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팽창했을 뿐이야. 팽창했을 때 우주나 수축돼 있는 우주나 우주는요, 그 우주야. 그러니까 우주 밖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인간의 마음도 밴댕이 소갈딱지는 어떻게 마음이 좁은 거지. 그럼 밴댕이 소갈딱지 밖에 마음은 있을까 없을까? 밴댕이 소갈딱지 마음 밖에 있으면은 밴댕이 소갈딱지 버리면 되지. 바깥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바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의 마음은 그냥 밀도가 아주 그냥, 예?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예? 요것도 저것도 참견 못해 가지고 지 고지만 똘똘 뭉친 마음, 그 마음이거든. 요게 어떻게 쭉 커지면은, 여유로워지면은 밴댕이 소갈딱지도 커지지. 그러면 마음이 커진 마음이나 소갈딱지 마음이나 그 마음은요, 그냥 그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심 하면니까 우리가 심은 아주 기억 정보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바구니처럼 엄청 큰 바구니가, 경계 없는 바구니가 있을 것 같지만은, 보세요. 심 다음에 식하잖아요. 식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참 옛날에 어? 있었던 일, 생각지도 않게 기억이 탁 나. '내 마음에 그런 기억이 언제 있었지?' 라고 딱 기억나잖아요. 식이라는 것이 표층에만 있어요. 저 기억나지도 않는 장면에도 식할 수가 있어. 그럼 식은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예. 식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구조 안에서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예? 그렇게 식이라는 게 좁은 게 아니라고. 식 역시도 어떻게 심만큼이나 넓어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은 기억을 저장한다라는, 예? 정보의 저장소라는 의미이고 구조이고, 식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각각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따져보면 상상하는 내용을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상상하는 것은 있는 거야. 상상은 없는, 현실이 없는 거야. 현실에 없는 것조차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사량하면은 내가 이것저것 모든 마음의 정보를 치사한다고, 치사. 치사한다고 했을 때 그 치사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소도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인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량은 어느 부분에만 있어요? 아니면은 쭉 다 널리 퍼져 있는 거야? 널리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나 심이나 의는 사이즈의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그 사이즈의 차이가 없는데, 심은 정보가 쭉 저장돼 있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보는 쭉 다 있지. 그것은 지금 나한테 유용한 거야, 그냥 파편화되어 있는 거야. 파편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다고 하면 흙을 어디라도, 흙은 다 있지. 흙은 다 있지. 그게 뭐냐면 도자기 재료죠. 그죠? 그게 있다면은 너희는 좋은 흙을 골라내 가지고 도자기 만들 그릇을 사량을 해 가지고 흙을 막, 예? 수집하죠. 그죠? 수집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까는 식이지. 식이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인식의 식이라고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저장된 정보가 저 밑에 쭉 널리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드러낼 때까지의 이 정보의 내용이나 이것이 사이즈가 다르지 않고, 식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사량이라는 것은 변제, 널리 그 기억의 정보에 대해서 이것저것 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조의 특징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는요, 우리보다 선진적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우리 동아시아의 중세기에도 마음을 이렇게 따져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선정이었지. 다심의식이라는 것이, 아비담마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만 마음의 구조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도 편합니다. 근데 마음의 구조가
심층적이면서 중층적이에요. 심층적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심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내가 그냥 대면대면 아는 것을 표층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그냥 대충, 대강대강 알았는데 심층으로 따지니까 이 심의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중층적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유식 공부를 한다든지 불교 공부를 쪼끔 아비달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음의 정보가 오면은 전오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아래아식이 있고 요렇게 유식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보가 들어올 때 전오식의 정보는, 전오식의 정보라는 게 뭐죠? 아니비설신의 정보야. 어? 그 의식의 이 정보는 그냥 표층에만 그대로 있을까? 심층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인제 우리 식구들을 요래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아유 사람들이 참 선량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선량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선량함이라는 것은 본거는 식이지. 예. 근데 내가 의식에서 선량하다까지 판단한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만난 여러 가지 임상의 과정이 결합되어서 선량하다라고 의식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죠? 선량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첫인상이 저 안에 내 경험까지 쭉 끌고 와서 선량하다라는 판단을 냅니다. 근데 이것이 식이 표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의식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해요. 그 선량한 것이 참 나중에 어떻게 편안하고 정겹고, 그죠?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데까지로 쭉 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마음은 보살님들하고 내하고 사이에 중층적이라 했을 때 마음은, 내가 보자 오늘 선행심이 탁 왔어. 선행심이 탁 왔으면은 '아유 선행심 왔구나.'라고 해서 인제 내가 막 점검하고 있을 때 앞에 나오잖아. 그지? 나오면은 무슨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먼저 출석 체크하는가 봐. 와서 불자름 내고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해요. 그럼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할 때 그냥 내가, 1번 왔고 2번 왔고 "선생님 출석 체크하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래도 몇 주 안 온 사람은 "다행이네. 별일 없었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내 마음에 수 수라는 마음이 있잖아. 느낌. 내가 이 점검 막 열심히 하는데 앞에 출석 체크를 아무도 안 하고 나오면은 내 느낌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내 느낌이 안 좋겠지. 그죠? 내 느낌이 어떻게 안 좋겠어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감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 기능에 있어서 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의식에 다시 중층적으로, 예? 감정의 기능이 있고, 예? 정서의 기능이 있고, 예? 인지의 기능이 있고, 예? 그다음 의도, 즉 뭐냐면 마음의 힘, 그리고 욕구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고 방식의 기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식하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심의식에 쭉 뭐냐면은 이 구조에 정석 칸 따로, 인지 칸 따로, 그다음에, 의도 하는 의지 칸 따로, 그다음에 성격 칸 따로 이렇게 가겠어요. 이게 막 겹쳐져서 있겠어요. 겹쳐 겹쳐져 있겠지. 그것이 인제 막 중층적으로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중층적으로. 자 봅시다.
어제 가니까 부산 가니까 아니 본망 스님한테 내가 미리 보살 전에 좀 이야기를 하지 하니까 자기가 뭐 어디 간다는 이야기가 좀 민망찮아. 그 지난 수요일 날 그냥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뭘 서울에 간대. 그 절에 없대 이러면 보살들이 무슨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아예 법망이 부산을 떠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떠난다고 법망 스님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했겠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기에는요. 떠나는 것으로 들리는 거지. 왜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떠난다. 그 사람은 지금 법망 스님이 저 대성사에 잠시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질 못하죠. 그런 정보가 전혀 없죠. 일반적으로 떠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쭉 하니까 어제는 제가 부산을 굳이 내려간 이유가 우리 말에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잘 못해요. 어. 중이 지머리 요즘 다 제 머리 제가 깎습니다.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우리 절에 있는데 누가 내를 도와주겠어요. 내가 내 머리 깎는데 옛날에 삽도는 이제 혼자 못 깎아요. 못 깎는데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참 하기가 힘들고 그 이야기를 또 사람들한테 널리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 않고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 여러 각도의 다방면의 설명이 필요한 게 필요한데 그게 한 번만에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못 깎는 원망선을 위해서 내가 거꾸로 내려간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라고 인제 일단의 뭐냐면 생각이 의심이 풀린 거죠. 일단의 의심이 풀린 거지. 그렇게 인제 그 양반들도 몇 사람들도 궁금해서 인제 나와 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 원망 스님 참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양해를 구하는데 이 사람은 불편하죠. 불안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들이 다 정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통보 아니냐라고 감정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뭔가 대면한 정보가 개념화될 때까지는 표상작용 안에서 개념화될 때까지는 인지적 뭐냐면은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꺼졌다 켜졌다. 이루기 위해서는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 정서적 과정들을 거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감정과 정서적 결이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는 슬픔이야. 어떤 일에서는 분노야. 어떤 일에서는요 안타까움이야. 요런 게 일반화돼 있지만은 그 결이 일반화 있는 결로 다 움직여요. 안 그러면은 그 일반화보다도 다른 자기의 개성들이 다 있을까? 자기의 개성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 차이도 있고요. 감정의 편차도 아주 심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봤는데 그걸 벌써 1000만이나 꼭 봐야 된다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000만 보는 것에 대한 소구력에 있어서 뭐냐면 안타까움이지. 단종에 대한. 단종 애사, 안타까움. 예? 그 안타까움이 누구나한테나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누구한테 억압받아 가지고 그렇지만 단종이 그냥 사형받고 죽어요.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 저항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저항이지. 영화에서는 말 타고 다니면서 폼 잡았지만은 사실 그런 저항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자존심을 안 버리고
자기가 왕이었잖아. 지 삼촌이 그걸 폐위를 시켰지 자기는 왕인데 그 자존심을 지키거든. 그 누구나 다 그런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형 받아서 죽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참 이러한 절개는 못 버리기는 싫어. 버리기 싫은데 실은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살거든, 세상 살면. 그 영화를 보면서 지키고 싶은 자기 절개에 대한 확인, 그다음 그 절개에 대한 상처남에 대한 스스로의 치유, 예? 위안, 요런 것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또 왜 봐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지. 그게 다 어떻게 감정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천만에 간다니까. 뭐 스토리가 뭐 천만 원 갈 스토리가 아니잖아. 그거 뭐 외진 원맨 쇼지. 그 사람 연기는 뭐 똑같은 연기 계속 하는 건데. 어. 어쩌다 보니까 천만 배우가 돼 가지고 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뭐 연기자들 연기를 잘했다 뭐 뭐냐 유지태가 잘했다 뭐 이렇 하지만은 그러한 공감대가 누가 한 사람 유지태 연기야 옛날에 그때 잘했지. 누구야? 어? "넌 누구냐?" 하는 영화 이름 뭐야? 그 최민식하고 나온 어 올드보이. 올드보이 때 연기 잘했지. 그 어차피 그 사람 연기 잘하는데 그 연기를 보러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1,000,000까지 가는 거거든. 저 오늘 900만 했다던가? 어. 그러니까 고천만이죠. 이제 뭐 이거 뭐 요번 주말 지나면 천만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 영화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똑같은 시기에 유승환이 또 영화 잘못 내 가지고 또 한 번 망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예 요런 것들이 정서의 결이 있다고. 정서라는 게 아주 어떻게요. 이게 천만이 공감 간다니까. 다 다른 개성이에요. 아주 보편적이야, 정서라는 것이. 근데 이 정서, 감정에서 사람들은 치사하면서 산다고. 아까 치사한다 그랬잖아요. 치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인지의 내용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지, 생각의 자료들 요 자료들을 치사하다 보니까 이 치사는 이 보편적 공감할 수 있는 정서나 감정적 영역보다 아주 정보를 치사하다 보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전문 영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내 전문 영역은 이거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 전문 영역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음식 만드는 전문 영역은요. 언감생심 내가 금생에서 따라가기 힘들지. 그 정보나 내용은 그것도 숙련된 그거는 따라가기가 힘들지. 왜 그래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치사가 다른 거예요. 치사가. 그러니까 그 치사의 내용에 따라 보상 내가 인지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생각의 자료들 요런 것들은 그 안에서 전체를 다 가질 수가 없고 내가 편안한 것을 자꾸만 개념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상이라는 결도 있는 거지. 자, 이것이 워낙에 심이란 자료 안에서 예? 요런 정서적 결을 가지고 요런 자료들을 뽑아 버릇했기 때문에 수와 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는 대충 비슷하더라도 표상작용만 하더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주식을 샀어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전쟁 난다고 어제 막 다 투매하고 다 패닉에 빠지고 어제 난리가 났거든. 어. 어제 분명히 샀어야 돼. 근데 어떡해. 지난번 200,000 원대 다 사 가지고 그냥 돈이 없네. 알아도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도 인제 뭐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막 한단 말이야. 다 지나고 나면은 요런 판단이 되는데 그때는 왜 그 선택을 못 해요? 우려, 조바심, 요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게 표상이 아직까지 했을 때 수상 행했잖아요. 행해서 사고는 쉽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샀다가 폭망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서 후행하는 사람도 있어. 다행의 감정 정서의 결에 따라서 치사하지만은 그 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결국 그 실천은 행에 따라 달라요. 행의 결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능동적에 해당돼요? 수동적에 해당돼요? 아, 내지는 관망파에 해당돼. 줄서기에 해당돼.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다고 그 행이. 어, 요렇게 달라져 있다고. 지금 이 설명은 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 이 상에 따라서 식, 나는 인식, 내 사고방식, 내 감정을 쓰는 방식, 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산다고 수상행식. 그래서 수상행식의 기능들을 사람들은 대저 다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심의식과 다르게 심의식이라는 건 보편적인데 수상행식으로 올 때 기능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개별적의 내용이 됩니다. 누구나 다 심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사량이라는 치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식 거기에서 인식하는 선택하는 그런 뭐냐면은 마음의 구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층적, 심층적이고 중층적이라 사람마다 백일이면 백색이고 만인이면은 만색이 오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각 개인들한테 가장 해탈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에서 그리고 우리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주상 이라고 했을 때 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은 상에 머무름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지. 마음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무주상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야. 무턱대고 예? 상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지가 고집 부리는 거 지가 알고 있는 거 싹 다 상이야. 그래서 이거 내려놓자. 불교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내려놓기만 가르쳐. 예. 내려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아서 그 알기 때문에 그 무지가 타파되어서 내려놓는 것이 그것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는 거야.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근데 그냥 뭐 가르쳐 주질 않고 자꾸만 내려놓으래. 비우래. 여러분, 내가 채운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자꾸만 비우래. 뭘 비우라냐니까.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야. 어? 그렇게 자꾸만 불교를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보와 치사와 그다음에 그러한 선택하는 그러한 구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수상행식의 기능을 가지고 상을 누구나 다 만들어 가. 그래서 수라는 느낌상에서의 상도 있고 양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정서적 상, 각기 어떻게 정서적 내용이 다 달라. 감정이 드러나는 것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저는 슬픈 영화 보면 담담합니다. 그 담담하다는 얘기가 저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아니, 담담하다는 게 슬픔이라는 게 담담한 게 담담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뭔가 상실했을 때, 뭔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잃어버린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요. 안 그러면요. 예? 그 상실했을 때 공허함, 공감이 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담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담담함이 여러분 마치 쓸쓸함, 예? 그런 것도 나타나요. 다 다르거든요. 슬픔을 표현하는 양태가 다
달라요. 같이 막 울어주면은 공감이 되는, 그 사람은 공감이 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같이 우는 사람이지. 아니 어떻게 애초롭게 바라주는 것만 해도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아니고 어떻게 애초롭게 바라만 봐도 옆에 그냥 서 있어만 줘도, 내가 힘들 때 옆에 누가 서 있어만 줘도 위안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정서를 표현하는 양식 상이 달라서 그래요. 지식적 상도 다르죠. 나는 지금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거와 표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이야기하겠지. 예. 내지는, 예? 자기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예술가 입장에서 다 다르지. 내가 지난 몇 년 전인가 현심이, 아니 베토벤 비창이 왜 슬픈지 모르겠고 자기는 차이콥스키 이창을 들으면 왜 슬픈지 모르겠대. 그냥 내가 옆에 듣고 있다가 말할게요. 슬퍼 보긴 했게. 슬퍼 보긴 했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아니, 소위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비창이라 했을 때 내 입장에서 그 노래 들으면요. 여 여러분, 베토벤 비창은 어떤 곡이지? 그 영어 뭐냐면은 언어 가지고 문라이트 하는 노래 있잖아. 라라라 라랄라라라 하는 그 비창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 팝송이나 내지는 그걸로 들으면은 뭐 즐겨 듣는 노래지. 근데 베토벤 비창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 입장에서 들었잖아. 요즘 유행하는 차원에서 들었잖아. 베토벤의 느낌에서는 안 들어봤잖아요. 예? 여러분, 베토벤한테는 슬픈 게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교향곡이 합창이잖아요. 그죠? 합창인데 보세요. 베토벤이 기가 안 들리기 시작할 때가 거의 2번 교향곡 쓰기 시작. 베토벤은 기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합창 때 가서는 거의 뭐 안 들렸죠. 그다음에 베토벤은요. 그때 서양은 매독균 때문에 매독이 걸려 있어요. 평생 알아왔지. 아버지는 어떻게든 베토벤 출세시켜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예? 우리가 베토벤 초상 보면은 여러분 잘생겼겠어요. 서양 사람이 저래 생기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4번 보면은 백작 부인을 좋아해 가지고, 예? 백작 부인한테 자기의 뭐냐면은 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그래서 4번 교향곡은 야사시합니다. 야사시. 그렇게 착 오는데 그 여러분 베토벤은 뭐가 슬플까? 이렇게 좋은 음악을 자기는 못 듣잖아요. 비창료. 그 좋은 음악을 자기는 그 좋은 음악을 못 듣는 슬픔을 상상해 보냐고. 예? 그럼 여러분, 이 슬픔이 그냥 단순히 우리 우는 슬픔이야. 내가 그냥 어떤 상실이나 이것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에 가면은 표현이 더 달라지는 것도 있고 화가로 가면 더 달라지고 그죠? 다 달라지겠지. 예술적 승화로 가면은 요런 것들이 감정, 정보 자료.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달라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하는 것들 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받고 싶지. 자기가 욕구를 채우고 싶지. 행해서 욕구를 채우고 싶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욕구 충족을 하려 그러지만은 충족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모든 불만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마음이 심소, 행이라는 데서 심소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심소도 일어나고 번뇌심소도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그렇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뭐가 무주상이라 했을 때 그 무주상을 뭐 일갈해 가지고 다는 큰데 예? "요렇다 저렇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쉽지 않은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해탈하려면은 이 마음을 멍절이 이거라 '야 이게 잘못된 마음이야.' 탁 해서 비우고 예? 치워야 될까? 아니면은 치운 자리에 다른 장면이 들어와야 될까? 치운 장면에 비운 장면에 다른 것이. 예. 그게 들어와야 불교는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고 금강경에서 그걸 갖다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한 자는 무소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소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한 자는 예? 무소주심이라고 생무소주심이라고 생 일으킨단 말이야. 어떻게? 무소주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바라본다면은 나는 마음 공부를 할 때, 자, 첫째, 갑시다. 우리는 찢다라는 영역에서, 이제 이게 뭐 유식에 가면 또 디타일하게 아래아식이니 말라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찢다, 마음에 여러 가지 기억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 정보 안에는 생명의 정보도 있고, 생명의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어? 생존의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정보 했을 때 생명의 정보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애들 낳고 출산하고 내지는 그 우리나라 인구 0.7에서 0.8 됐다고 막 기뻐하던데 0.7에서 0.8 됐다고 기뻐하던데 인구가 좀 더 증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증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생명을 넣는 게 생명의 정보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지당한 거야. 지당한 거지. 근데 생존의 정보로 가면은 일단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본명제가 지금 허리 아파도 고인이 오면 안아줘야 돼, 안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 되지. 너무 집습자 같으면 안아주겠어요. 어? 다른 데 가보겠어. 왜냐면은 생존의 정보에 있어서 할머니에 대한 역할은 이거는 선사시대부터 일어난 역할이에요. 할머니가 없이 인간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가족이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 사람 숫자가 많아야 생산도 하고 수렵 활동도 원활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존재는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사피엔스의 번영에 있어서 할머니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명지가 고윤희를 안아주는 건요. 생전의 정보가 발동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머니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는 원명지가 인식을 해. 그냥 오니까 그냥 다 손주가 태어났으면 좋겠고 오면 받아주고 하는 것들이 그 정보들을 우리는 유식에서는 종자라 이야기해요. 종자라. 그런 정보들이 다 있다니까. 생명의 정보도 있고 생존의 정보도 있다고. 근데 내 개인상 인생의 정보는 다르죠. 인생의 정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인생의 정보에 있어서 다 수를 받아야 되네. 예. 예. 우수수 하면 안 돼. 예. 수수수수수 이래. 그래 수 받는 게 좋지. 또 1등 하는 게 좋겠지. 문과 가야 돼, 이과 가야 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정보들이 쭉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정보에서는 우리가 기성세대하고 살아오는 세대하고 인생의 정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 때는 이라. 같은 것 같으면 나 때는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죠?
어. 그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보는 누가 나 때는 하면은 그 아버지만 나 때는 해요. 옆집 아버지도 나 때는 해요. 예. 그 정보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은 '아유 저 꼰대.' 하는 거는요 공유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 세대 안에서는 공유되는, 예?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인생의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정보에 따라서 사람들은 역계, 색계, 무색계, 즉 요규, 세규, 무색유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생의 색깔을 막 달리하고 살고 거기에서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어? 저 시골 촌장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빨리 죽습니다. 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요. 권장 맞을 줄 모르지만은 안 죽어도 돼. 왕가 사는 남자에 의하면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누추하다고 누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인 것이고 그 인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삶에 있어서 느낌에 있어서 가치가 그다음에 느낌에 상에 있어서 명분과 명분, 명예와 명분과 명예와 행에 있어서 힘.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세속적 힘. 응? 그래서 식에 있어서 평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지도 몰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일어나겠지. 예. 그래서 각기 세대별로 상도 있고 이 세대별 기성세대의 상도 있고 지금 신세대의 상도 있고 그다음에 생존의 상도 있고 생명의 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정보의 내용들에서 구애를 받으면은 상에 집착되는 거죠. 이 정보의 내용을 넘어설 수 있으면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지난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짧게 이야기한다면 어제도 내일 내가 언제 올라가십니까?" 해서 저녁에 6시쯤 차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니까 왜요?" "좀 쉬시다 가시죠." "아니 내일 가면 또 재회를 해야 돼서." 그래서 "아 그 힘드시겠네." 이러는데 "서울에는 그러면 제가 많은가요?" "제가 많습니다." "아 왜 이렇게 서울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용을 얼마 안 받으니까." "얼마 받네요?" 50만 원." 그러니까 한 보사 눈이 땡그레지더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정당한 질문이죠. 자기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49 제로 5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느 저리 운영을 할 수가 있냐고. 정당한 질문이지. 근데 저한테는 정당한 질문일까? 그것이 내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의 의도에 응답해 주기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까? 첫째, 그 사람은 정당한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왜냐니까 저는 저를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면은 50만 원 받아야 돼. 100만 원을 받아야 돼. 다 나익선이야. 예. 저를 운영할 입장에서는 이익되게 많이 받는 게 좋겠지. 근데 저는 저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 그럼 나는 뭐해? 나는 나는 불교를 할 생각. 불교를 할 생각에 있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교를 할 생각에 있어서 뭐냐면은 이 지금 쟤를 부탁한 사람은 망자를 어떻게 하고 싶지?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 그 불교에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극락이야. 그것이 극락이야. 그래서 잘 보내고 싶어. 어느 누구나 그것은 다 그러고 싶겠지. 자기 부모든 인척이든 다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나는 '운영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덜 들이고 고비용 저부담으로, 예? 고비용이라는 건 비용을 많이 받고 내가 부담 덜 되게 보내면은 제일 좋겠지, 운영의 입장에서 한다면. 근데 나는 종교적 입장, 불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잘 보내려면은 보내고자 하는 마음 사람도 흡족하고 같이 동참한 사람들도 흡족하고 같이 죄를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연보라 내까지도 다 흡족해야 되겠지. 예? 비용 많이 받으면 난 내만 흡족하잖아. 아니고 죄 지내는 사람은요. 제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흡족하겠지. 근데 죄를 못 지내는 사람은 흡족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좋은 데 보내고 싶은데 그 돈을 내기가 부담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잘 보내는 거야? 뭔가 자꾸만 가려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러냐? 어쨌든 잘 보내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을 이야기하잖아. 극락. 아니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자며. 극락으로 보내자며. 극락으로 보내는데 돈 때문에 못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종교가. 그러면 어떻게 면제부판 중세기하고 다를 게 뭐있냐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절을 운영을 해야 돼. 예? 부처님 가르침대로, 예? 절에서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절을 운영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적절한 설명이지만 나는 그 적절한, 아 뭐냐면 정당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답을 지난하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왜냐하면 차츰 이제 하면 되니까 그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좁게 받아도 남는다." 라고만 하고 왔습니다. 어. 근데 실은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에 내가 더 이상 뭐 가타부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실 내용은 우리가 다들 절을 운영하려 그래. 절은요, 부처님 가르침을 행해야죠.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죠. 그것으로 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품어줘야 돼요? 운영해야 돼요? 그래도 운영해야 된다면 여러분 상해에 걸려있는, 그래도 운영해야 된다면 상해 걸려. 왜요? 왜? 세상 사는 데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절에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상해 걸려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심층적, 중층적 안에서 생명 생존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내 개인 인생사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세속적, 예? 마음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 편 아니고 요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뭐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정사를 그렇게 하면요.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번에 한 번 사면은 둘째 집에서 한 번 사야 되고 셋째 집에서 똑같이 나눠내야 되지. 그리고 똑같이 나눠내야 마음 편하지. 똑같이 나눠내는 게 마음 편해. 어느 집에서 사는 게 마음 편해. 안 그러면 모이는 게 마음 편해. 그래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 못 내니까 못 모이고 누가 낼까 봐 못 모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상에 걸리다는 게 어려운 게 어려운 게. 그게 왜 그래요? 수상행에 아온 각기 다른 내용들이 쌓여서 그것을 자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면서, 예, 무소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걸 정리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정리하려니까, 예, 알면서 딱딱딱 가상사기로 이렇게 밀어놔야지. 그게 불교 공부의 도입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보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정리가 될까? 아니면 한 방에 뭔가 끝내려 그럴까? 한 방에 뭔가 예 끝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장 갔다 와서 힘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빨리 끊으려 그러는데 배도 아프죠, 그죠? 나도 지금 배가 등짝에 붙습니다. 뭐냐 어제 인제 또 누가 그것도 우리 특법 사무소님 또 이야기 듣던 사람도 있어요. 참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가 그 참나를 참나인 줄 아는 사람은 참나야 거짓나야 이래 거짓나인 것 같아. 그럼 거짓나가 아는 참나가 참인가?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어려운데. 예. "말도 못하면서 그런 말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못하고 쓰는 말들이 있어. 그것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은 상에서 걸리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건강경 방학 동안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보리도에서는 무소주 예? 무소주가 보리도의 내용이고 해양도에서는 생무소주심, 생무소주심. 그러니까 보리도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썼던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지. 해탈해야 되지. 그래서 보리도는 해탈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해탈도에서는 자꾸 내가 썼던 마음을 안 써야 되지. 안 쓰는 것 가지고만 해서 불교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 이것을 진짜 안 쓰려면은 이놈이 다시 쓰이지 않게끔 새로운 마음을 써야지. 이 마음을 진정으로 버리려면 새 마음을 써야 돼. 새 마음. 그게 생우소주심. 새 마음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정보에 내 생명과 생존의 정보가 가득하고 세속적 인생의 정보만 가득하다면은 취사선택하는 것은 항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윤회의 정보밖에 없어. 취사선택의 정보가. 근데 내 마음의 정보 안에 자비희사의 정보가 쫙 있으면은 윤회의 정보겠어요? 연기의 정보겠어요? 예. 연기 인연의 정보가 있다. 그 연기 인연의 정보이기 때문에 윤회하겠어요? 윤회를 벗어나서 이고등락하겠어? 이고등락인 게 고를 여이어서 등락, 즐거움을 얻는 쪽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찌따에서는. 그러면은 그 정보의 내용을 사량해야 되잖아. 사량하면은 정보의 내용을 사량해야 되니까 취사를 해야 되겠지. 나한테 자비이사의 정보도 취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취사를 하다 보면은 했을 때 취사하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 날 때까지가 내용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가 완전히 방편으로서 작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냐? 봐라 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예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게 어떤 보물 주는 것보다 탁월합니다. 예. 배고픈 자에게 밥 주는 게 예? 보물보다 탁월합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금덩을 하나 주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예. 아무도 없는데 금덩이 하나로 내가 위안 가질 수 있겠어요? 누군가 같이 있어요? 줘야 되겠죠. 그게 어떤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치사할 거냐, 그래서 선택할 거냐는 것이 받냐고 그 받냐에서 바라밀 행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나면은 완성되면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붙이는 가장 굳세고 단단한 확실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냐 바라밀은 항상 건강과도 같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제공되어서 목마름이 해갈되면은 그게 건강이지.
가장 탁월한 것이지. 예. 배고픈 자에게 음식이 주어지면 그게 가장 탁월한 거지. 불안한 자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가장 탁월한 거지. 금강의 집, 금강의 집, 금강의 집. 그래서 받냐 바람이는 항상 금강과 같다 해서 그 앞에 금강이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고, 그 금강경이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벼락이 될 수도 있고 바즈라에서 벼락이 될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만, 그건 수식어고 받냐 바라밀의 내용이 항상 그렇다. 그래서 그 반야 바라밀이 해양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은 개인적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의 깨달음, 세상 속에서 는 일어난 깨달음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이야기를 뒤에 또 계속 쭉 있는데 이야기할 거 많은데 또 시간이 없으니까 요까지 적고 다음에 또 언제 되면 또 이야기할 시간이 나오겠죠.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중론, 그다음에 무문관에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공부하십시오.